테슬라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DC 콤보 어댑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조기 구매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먼저 개봉하고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CCS 콤보 1 규격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유럽은 CCS 콤보 2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규격이 좀 다르죠. 지구에 있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여기에 또 써놨네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어댑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콤보 충전 케이블이 체결이 되고, 이쪽은 테슬라 포트 차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네, 어댑터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홍호님. 안녕하세요. 아니, 차는 그동안 별 문제 없었어요? 네, 잘 썼어요. 그래요? 좀 세차 깨끗하게 했고, 스포일러를 네, B자로 네, 직접 달았더니 조금 안 맞아요. 알리에서 구입한 이거 정품 테슬라 스포일러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 어댑터 어때요? 어댑터 저도 처음 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그죠? 네. 저도 딱 보니까 생각보다 크고 약간 묵직하고 지금 이렇게 풀샷으로 잡으면 들고 있어 보세요. 네. 지금 체격이 좀 큰 편인데도 그쵸. 그죠? 네. 저는 아주 조그만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패시브 아답터면은 충전 케이블하고 차량하고 연결만 단순하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안에 뭔가 묵직한 부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꽤 무거워요. 그죠? 네. 그래도 차 데모보다는 좀 컴팩트해진 것 같아요. 차 데모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뭐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네. DC 콤보 어댑터 맨 첫 번째로 온 충전기인데 이거는 좀 오래된 충전기이긴 해요. 그죠? 이게 우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충전기잖아요. 그쵸. 옛날에 제일 많이 깔렸던 충전기. 네. 차 데모하고는 달리 매뉴얼을 보면 이 케이블에 먼저 체결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이제 차 데모가 아니고 테슬라도 당당하게 DC 콤보를 체결했어요. 딸깍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차 데모하고는 달리 먼저 이렇게 어댑터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과 연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과 연결을 하면 여기 눌리는 부분이 눌리죠. 친구 같기도 하고. 충전 시작되네요. 녹색불 들어왔어요. 41kW까지 올라왔네요. 4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네. 네, 일단 잘 된다는 걸 확인했고 39도 되기도 하네요. 39, 40, 41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워낙 테슬라 포트가 좀 날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뭐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그러네. 건드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러지면 여기가 부러질 듯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얘 자체가 벌써 두껍고 얘도 무겁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좀 이게 밑으로 처지네요. 너무 커요 이게. 이게 많이 크죠. 테슬라처럼 좀 심플한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충전을 끝낼 때도 충전기에서 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차량에서 중지를 하고 두 손으로 잡고 뽑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해제를 중지를 한번 해보죠. 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뽑는 거 둘 잡고 네 동시에 그렇게 뽑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잡으시면 네. FM대로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고 해제할 뽑아야 때는? 되는데 안 뽑아지네. 종료 누르면? 위치에 놓고 도를 닫아주세요. 네. 뽑을 때 그 뒤에 단추를 눌러야 뽑히죠? 네. 그 아답터가 J177보다는 좀 많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량이 어디에 수납해야 되나 고민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답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기는 한전에 설치된 충전기. 지금도 이렇게 어댑터 물려서 충전하면 약간 쫄려요? 아, 요즘 전에 차 데모 어댑터 쓰다가 한번 차 실려간 적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스스로 실려갔는데 얘도 딱 38 나오네. 그러니까 50kW급 충전기는 38에서 40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이 그러니까 녹색에서 흰색이라고 봐야죠. 이거 그쵸. 약간 푸른빛 또는 흰색이 들어오면 이 색깔이 바로 이 케이블을 뽑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호잖아요. 파란색일 때는 뽑아도 안 뽑히더라고요. 맞아요. 딱 이 색이 들어왔을 때 뽑으셔야 돼요. 네. 네. 다음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충전기. 카드로 안 돼요? 됐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충전기 정말
터치스크린 먹통일 때도 정말 많고 카드 인식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분명히 세금으로 다 설치한 충전기일 텐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저거 되나 안 되나만 한번 해봅시다. 얘 먼저 끼워놓고 한번 해보게. 네. 이렇게 해도 충전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휴, 근데 하기가 힘드네. 딸깍 소리가 아예 안 나네. 얘가 잠가서 맞아. 여기가 떠요. 지금 제가 누르려고 해도 안 돼요.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삐쭉 튀어나온 네, 게. 이게 핀이. 핀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누르면 들락날락하죠. 그냥 체결을 하면 이렇게 체결이 잘 되는데요. 뽑을 때는 그 얘를 누르고 뽑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힘이 좀 많이 드네요. 이 핀이 눌린 상태로 체결을 하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핀이 나오면서 이 DC 콤보 케이블에 이 체결되는 락 장치를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는 체결 자체가 되질 않아요. 차량에 먼저 어댑터를 꽂으면 이렇게 밀린 상태가 되잖아요. 항상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꽂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먼저 체결할 때도 제대로 안 물리면 충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뻑뻑해요. 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좀 힘들지 싶어요. 저도 좀 벅찬데요, 이게. 내 힘이 너무 없나? 일단 39, 40 정도까지 올라왔고, 네, 이번 충전기는 500V에 200A, 100kW 충전기입니다. 아마 이 정도 충전기가 가장 많이 보이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설치될 충전기인 것 같긴 해요. 100kW급 충전기. 요즘 설치하는 충전기들은 대부분 이 정도 충전기더라고요. 시작했네. 배터리 잔량이 49%에서 시작하긴 했는데요. 74가 나오네요. 74. 아무튼 충전기의 최대 충전 전력의 한 80% 수준의 속도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74 계속 유지하네. 74, 73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자, 여기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죽전육에서 350kW급 충전기입니다. 초급속 충전기라고 하는데요. 전격 출력이 1000V에 350A예요. 근데 350kW급 충전기는 물리면 차 또 뻗을 수 있는데. 그거 뭐 한대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나 저기 못 지는데. 그리고 테슬라 공지사항에 보면 이 초급속은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굳이 이제 혹시 이 아답터가 나오면 다들 궁금해서 초급속에 물려보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대표로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테슬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테슬라 코리아에서 초급속 충전기도 다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리네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부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그 슈퍼차저 케이블에 비하면 어우 이게 뭡니까? 짠. 녹색불 들어왔다. 오 107kW 나와요. 오 조금 기다려보시죠. 뭐, 터질 수도 있으니까. 350 충전기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속도를 뽑지는 못하지만 108로 올라갔고요. 열도 안 나. 열은 모르겠어요. 열도 아까도 하나도 안 제가 나요. 만져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랫동안 충전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그 오래 충전해서 이게 문제 될 게 뭐가 있나? 없죠? 근데 차 그러니까. 대모는 살짝 따뜻해지거든요. 차 되면 열이 좀 나죠. 네네. 근데 얘는 진짜 열도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아주 미지근한 정도예요. 살짝 미지근한 정도. 얘는 좀 열이 나. 오히려 이쪽, 네. 여기가 약간 더 미지근한 것 같고. 근데 테슬라 충전기랑 비슷한 방식을 쓰네요. 충전기 여기 따로 있고. 맞아요. 여기 충전 스토어하고 이 충전기 본체를 본체를 따로. 슈퍼차저처럼 분리를 했네요. 초급속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40%가 넘어가니까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99까지 떨어졌네요. 아마 슈퍼차저처럼 충전량이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한번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충전 중지. 흰색 들어왔습니다. 네.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뽑아야 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겠다. 이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충전 끝나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뭔가 상당히 상당히 자연스러워. 30만 원짜리를 지금 빼먹었네. 네. 그러니까 꼭 아답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급속에서는 이 DC 콤보 어댑터도 속도를 100kW급보다는 더 쓸 수 있다. 근데 그 테슬라에서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규격 자체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이 초급속 충전기 이것도 인증 안 받은 거거든요, 이거. 인증 기준이 없어. 아직 기준이 없고. 인증도 안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어. 좀 재밌잖아요, 이거. 근데 그런 마당에 어댑터를 뭐 350kW급으로 인증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 사용을 하더라도. 근데 테슬라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제 모델 S 차량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키트고요. 2017년형 모델 S 90D인데 테슬라 공지사항에 보면 모델 S와 X는 이 어댑터를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DC 콤보 어댑터는 차량 내에 충전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데모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 안에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DC 콤보 어댑터는 차량 내에 그런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답터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모델 S, X도 레이븐 차량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차량 내에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나온 모델 SX는 그런 모듈이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DC 콤보 어댑터를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테슬라에서는 모델 SX는 전체 다 일단은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향후에 모델 SX도 쓸 수 있도록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모델 SX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건지 우리 한테타 채널이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죠? 차량에서 충전 거부 신호를 수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량에서 충전을 거부했군요. 자, 이제 이 차량은 2019년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차량입니다. TT.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이유가 충전기들이 보면 세부 스펙을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여기 있는 충전기만 해도 50도 아니고 44 정도 되더라고요. 게다가 기온에 따라서도 충전 속도는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충전기가 설치된 곳의 전력 상황에 따라서 충전 속도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충 이렇다는 거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V에 200A, 100kW까지 나오는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DC 콤보의 경우에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25%에서 시작했고요. 100kW급 충전기라고는 하지만 속도가 45, 46밖에 안 나오네요. 대형 채비에서 설치한 이 충전기 흔히 보이는데요. 차데모는 50kW급이고 DC 콤보는 100kW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DC 콤보 어댑터를 쓰면 50kW급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충전기는 별로네요. 최근에 설치되는 충전기들이 200kW급도 많은데요. 이 충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DC 콤보가 200kW 동시 충전할 때는, 그러니까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00kW를 나눠서 쓰게 되고요. 한 대만 충전하면 200kW 속도가 나온다고 나옵니다. 네, 배터리 잔량 27%에서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속도가 65. 그러니까 200kW급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100kW급 충전기 정도의 속도를 뽑는 것 같고요. 지금 64kW인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서 약간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아마도 70kW 정도 속도 정도까지 롱레인지 같으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형 채비에서 만든 200kW급 충전기는 어차피 100kW 충전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걸 알 수 있네요.
아까 죽전 휴게소에서 보셨던 환경부에서 설치한 100kW급 충전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약 한 80% 정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sound right, boy. 자, 그러면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맨 먼저 출시된 테슬라의 ECS1 DC 콤보 어댑터 각 충전기별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나라에 먼저 나오긴 했지만 테슬라 차징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에도 곧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충전 환경 같은 거를 감안해서 테슬라 코리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이 어댑터가 출시가 된 것 같고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충전 규격인 CCS1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이 어댑터를 미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슈퍼차저가 많이 깔려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용 급속 인프라는 거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쉴 때 30분 내지 40분, 어차피 40분 컷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 속도면 거의 20%에서 80-90% 정도까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슈퍼차저도 많이 깔리고 있지만 이 어댑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용 급속 인프라도 이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원님 오늘 수고 너무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수고했습니다.